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꼭꼭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헌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지금 복잡해요. 이게 사실 정치인이든 아니든 정치적으로 제일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단식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 더는 알겠네요. 뭐예요? 삭발. 삭발. 맞아요. 근데 이게 삭발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또 커요, 이게. 그런데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3사람이 삭발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식은 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네. 단식을 했는데 아직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만뒀어요. 네. 예, 그만뒀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이 정치권에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이게 목요일 날인가요? 그때 선고하죠? 네, 내일 모레 13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예. 오늘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해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이날 선고를 하고요. 작년 12월 5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에 헌재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5일에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고요. 탄핵안 가결을 민주당이 주도했었는데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이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했고 관저 이전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 부분을 탄핵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그리고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런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소추가 됐고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가 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 그렇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1부, 2부에서 한 분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또 한 분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셨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동시에 나올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이게 동시에 나오나 나중에 나오나 먼저 나오나 사실은 전 결과가 그렇게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의미가 아니고 그것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전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주는 아니죠.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에 종결이 된 만큼 2주가 지난 이번 주가 빅위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 얘기는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근데 통상 대통령의 사건들이 금요일에 선고가 됐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건을 이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과 바로 붙여서 선고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도 설들이 많아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란 설도 있고 또 이 다른 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일 거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3월 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야당 인사들도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일 가능성은 이번 주 그건 전만 이유가 이게 연달아 선고한 경우가 거의 없대요. 네. 그 헌법재판소가 물론 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어디 법이 뭐 대통령 탄핵 결정은 금요일날 하시오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죠. 언제든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헌법재판소 뭐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굉장히 신중하고 숙고했다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이게 반으로 갈라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양분화돼 있고 뭐 이랬잖아요. 네. 지금 경찰은 총기 출고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네요. 탄핵 선고일에.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에 전국 시도경찰청에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금지가 돼 있는 나라지만 총기 소유, 유해조수 포획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이 총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총기를 평상시에는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수렵 기간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을 때 이 총기를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선고일에는 이 총기를 출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요. 경찰이 저는 몰랐는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 전면 금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 지원을 받아서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해서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입수해서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불상사는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우리가 지금 전쟁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제도라는 절차 내에서 자신의 얘기를 얼마든지 지금 반영할 수가 있고 그 항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전에는요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이 막 싸우고 막 던지고 난리를 하더라도 저녁 때 같이 소주 한잔 먹고 이런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국회가 17대 국회입니다. 네. 그때부터 여야 의원들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자,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양분화된 정치권의 분위기가 사회에 그대로 전이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한 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더 심해질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탄핵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겪을수록 이게 양분하는 극에 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지금 이러는 건데 좀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 네. 이 진보 보수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옛날에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고 좌우의 좀 서로가 인정을 하고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보완해 준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무한 투쟁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면허증이 바뀌어요? 나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바뀌었대요 디자인이. 언제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바뀌었으면 전 또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럼.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디자인, 모양이 무려 23년 만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 그 화폐에도
그 뭐랄까요 위조를 막기 위한 홀로그램인가 장치들이 뭐 있잖아요. 다양하게 마련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도 디자인도 바꾸고 최신 기법까지 적용을 해서 이제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제작 및 발급한다고 오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좀 돌출된 모양의 선화와 참수리 모양이 적용이 됐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왼쪽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를 사용해서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지난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반영을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예쁘고 세련돼졌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변조 얘기하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웃는 웃는 신사입니다. 맞죠. 5만 원짜리 했는데 5만 원짜리 잊으면 신사입니다. 웃고 있는 신사입니다. 야, 제가 그거 봤는데 큰 벌 받아야 됩니다. 아니 큰 벌을 받아야 됨과 동시에 어떻게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예,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면허증을 안 갖고 다녀요. 진짜요? 여기 핸드폰에 넣고 다녀요. 네. 예? 네. 모바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요새 이거 있으면은요 모든 관공서나 이런 거 다 돼요. 맞아요. 되게 편한데, 근데 이 면허증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새 걸로 바꿔야 돼요? 아니요, 그냥 사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갱신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한 재작년, 작년쯤 갱신을 해서 얼마 안 된 게 벌써 젊은 사람이 재작년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걸로 디자인으로 바꾸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이 새 건데 아직. 그래서 일단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올해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들이 이 새로운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부럽고요. 저도 뭔가 새 거 쓰고 싶고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재발급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에서 신규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운전면허증 이거 위변조 중요하죠. 아니 저는 어제 밤에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 가수 휘성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수 휘성 씨 향년 43세를 일기로 숨졌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전해졌습니다.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사망 판정을 받은 건데 현재 유족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장례 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휘성 씨의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갑작스러운 비보로 유가족들이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고 유가족들의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 친지들, 지인들만 참석해서 조용히 치를 예정이다. 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요새 유달리 연예계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좀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 4개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스타들 배우 송재림 씨도 작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고 배우 김세론 씨가 2월에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함과 동시에 또 휘성 씨의 소식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론 모두가 각각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통점은 다들 아직 한창 활동을 너무 꽃이 활짝 폈을 시기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점이 참 안타깝고 슬픈데요. 사실 이렇게 스타들이 겉에서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인기에 대한 부침 그리고 악성 댓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만큼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예인과 예술가가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을 지닌 경우가 많고 또 작은 일에도 심리적인 고충, 스트레스를 겪기 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고위공직자 같이 너무 높은 잣대를 대는 게 아닌가 싶다. 작은 잘못에도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만연한데 타인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게 뭐 예술 계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지금 가요계에서는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죠? 네, 정말 안타까운 게 휘성 씨가 숨지기 전 원래 가수 KCMC랑 합동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콘서트가 결국에는 취소가 됐고 KCMC의 소속사 역시도 안타까운 신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휘성과 같이 일했었던 가요계 관계자도 체중 감량도 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황망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룹 바이브의 윤민수 씨도 그곳에선 마음 편히 노래하고 음악하자. 너의 맑고 순수함을 잊지 않을게. 나중에 같이 또 노래하자라고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고 가수 버벌진트 역시도 함께했던 순간들 모두 영광이었고 고마웠다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가요계 인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휘성 씨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